네,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영입니다. 점점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에 그거 보니까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혹시? 글쎄요. 예. 이게 일단 저는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으로는 네.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이라고 했으니까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어떤 매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럴 수도 싶은데 있겠네. 네. 네, 대충 예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잘 몰라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즘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또 널리 퍼지고 있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이 온실가스를 많이 퍼뜨리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나 무슨 유럽이나 네. 다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거는 좀 비슷한 것인 것 같습니다. 좀 네. 환경을 생각해서 올해는 네. 국내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 그래도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국내 여행으로 하겠다는 응답자가 60%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평생 뭐 비행기 한번 못 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저도 뭐 또 좀 더 여행 가보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또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좀 가볼 만한 곳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그래도. 특히나 예. 우리 지역이 요즘 핫하게 SNS상에서 뜨고 있더라고요. 이 호미곶 하면은 상상의 손 그렇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네. 요새는 이 메밀꽃이 아주 핫하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어스름하게 달빛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소금을 쫙 뿌려놓은 것 같이 하얗게 핀 메밀꽃이 굉장히 장관이라고. 네, 맞아요. 또 그런 곳에서 인생샷 하나 건져야죠. 그리고 또 경주에서는요, 동해안 포토 스탬프 투어 시즌2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9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경주 동해안의 관광 명소에 인증샷을 찍어서요, 한수원 홍보관에서 미션 수행 결과를 확인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재미 삼아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당분간은 구름 낀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한번 미리 여름 휴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네 발견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못 이룬 꿈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도록 돕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탓에 또는 이 분위기 탓에 많이 배우고 싶어도 제때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한글도 배우고 초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는 행복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님들이요, 학교에만 오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진다고 합니다. 행복한 학생들 지금 만나보시죠. 학창시절 여러분에게 공부란 어떤 일이었나요? 지루하고 힘들고 벗어나고픈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곳에서 공부하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모로 참 재미가 있어요. 학교 온다고 내일은 학교 갈 거라고 이래 생각하면 일도 많이 해지고. 잊고 살던 행복을 찾아주는 학교, 어르신들에게 자신감을 찾아주는 학교. 경주 행복학교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을 만나볼까요? 경주시 성건동. 이곳에는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학교가 있다는데요. 행복학교는 뭘 배우는 곳일까요? 한글 공부, 한문, 영어 여러 가지로. 한글 배우러? 예, 한글 배우러. 1, 2, 3, 4. 나는 집에 있으니까 언니가 학교 가면 재밌다 해서 그래 같이 가요. 이른 아침 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복습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준비합니다. 행복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졌습니다. 정식 학력 인정 기관이 됐기 때문인데요. 행복학교의 학생들은 글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행복학교를 통해 글자도 익히고 친구도 사귀며 새로운 삶의 행복을 찾으셨다고 하네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누가 오라 할 데도 없고 경로당에 자주 가시는데 특별하게도 소속감 같은 거 이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또 본인들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친구도 만나고 또 모르는 한글도 배우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자 전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역 니은부터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문장을 읽고 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 말로는 표현 못할 뿌듯함을 느끼시겠죠? 학교에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서 좀 배우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병실이 주사실인지 응급실인지 뭐 내과인지 뭐 그거를 몰랐는데 지금은 내과 주사실 그거라도 좀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거든요. 한글을 몰라 답답했던 지난 날들. 어르신들은 지금 누구보다 공부가 즐겁고 소중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 사가지고 문자 보내고 자식들한테 이래 그것도 보내고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지금. 먼저 받아쓰기 쳐볼게요. 공책에다가 사랑. 어르신들도 긴장되는 시간 받아쓰기. 검찰 잡았다. 건강 거미 할 때 거미 할 때 그 밑에 영장인지 뭔지 모르겠다. 내 지금 나도 어렵다 하면서도 100점이 척척. 이런 모범생들이 없습니다. 잘해요. 경제.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정말 뿌듯하시겠죠? 전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용기 있고 멋지신 분들이라고, 다른 어떤 평범하신 분들보다 더 고상하시고 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어머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저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용기 있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도 표현할 수 있게 된 어르신들. 기말고사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행복학교 100일장. 행복의 요소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를 딱 데리고 와서 요 종이에 담으시면 됩니다. 두근두근 긴장되는 100일장. 마음에 담아두었던 행복과 글짓기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요? 잠시 후 행복학교 학생들은 가까운 야외로 나왔습니다. 정성껏 써들여간 작품들은 소풍 나온 기분으로 둘러앉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소풍에 다과도 빠질 수 없죠. 모처럼 가져보는 여유로운 시간. 소녀들처럼 제잘제잘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소풍 따라가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지. 학교도 못 가고 소풍은 못 가봤고, 또 애들이 삼남매 낳는데 소풍 갈 때 밥은 사주대. 일이 많아서, 촌에 일이 많아서 그래서 소풍도 못 따라가보고. 소풍의 추억도 없다는 서휘자 할머니. 지금은 전국 100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을 만큼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이마이 좋은 거를 내가 왜 학교 안 다니는 싶어. 학교 오는 날까지, 오는 날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도 학교 온다 그러면 다리 거 어떻게 돌리고 뒤에 배낭 메고 학교 오고 이렇게 했어요. 이래 진짜로 이 행복학교가 내 데는 진짜 행복한 학교가 된 것 같아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이 들었죠. 표현이 그죠. 모두 다 참석 바람, 띠링 그런 만날 때까지 안녕, 오늘도 행복하기 바람. 귀엽잖아. 그죠. 귀하지 않은 작품이 없지만 선생님들의 심사를 통해 오늘 100일장의 우수 작품들을 뽑았습니다. 3등상 이옥순 어머니 공책하고 연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3등상 받으셨어요. 저 생전 처음으로야 이거 시를 쓴다고 이래 한번 써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잘 맞는지 이래 한번 그게 보겠습니다. 잘 못 해가지고요. 이옥순 할머니가 쓴 멋진 시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제목 비가 내린다. 나무들은 기지개를 키며 가지 사이에 있는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듯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른다. 꽃들은 신나서 자기 몸을 흔들며 춤을 춘다. 산들은 촉촉
촉촉한 비를 맞으며 푸르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비가 내린다. 내 마음에도 주룩주룩 희망의 비가 내린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두 번째 수상작의 주인공은 박태현 할머니. 우리 나이는 많지만도 젊은이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봄날에 발견한 박태현 할머니의 행복을 만나볼까요? 양지바린 화단에서 모든 식물들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한 포기의 민들레가 꽃이 피어 봄 소식을 알려준다. 나는 이 민들레 꽃을 보는 순간 봄 햇빛 따스함을 느끼면서 예쁜 한 송이의 꽃을 향해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본다. 1등 지혜반 이옥순. 감사합니다. 난 내나고 이건 처음인데. 오늘의 우승작 이옥순 할머니의 시를 소개합니다. 문자 보내기. 띠링띠링 휴대폰 문자 소리 볼 수 있어도 답장은 못했다. 행여 글자가 틀릴까봐 바빠서 못 봤다 둘러대며 목소리로 답장한다. 더 이상 핑계 못해 열심히 공부해서 읽고 쓰고 문자로 답한다. 내일 친목회 오후 6시에 식당 모임. 나는 이제 문자로 답한다. 모두 다 참석 바람 띠링띠링. 그럼 만날 때까지 안녕.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바람. 네, 잘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인데 문자가 오면은 이거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무슨 자를 써야 될지 받침이 뭔지 모르고 그 한이 돼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옥순 할머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행복학교 화이팅!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배우며 즐거움과 행복까지 찾았다는 경주 행복학교 어르신들.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들을 발견하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응원할게요. 네, 경주 행복학교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뭐 학생들, 선생님들 모습들 다 보니까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네. 영상에서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네. 이옥순 할머니셨나요? 네. 네. 문자를 보낸다. 띠링띠링. 예, 뭔가 예. 귀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백일장에서 한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비가 내린다. 내 마음속에도 희망의 비가 내린다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배우고 희망을 찾으러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출석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할머님들이 또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이 작품들, 직접 쓰신 작품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또 배운 지 얼마 안 된 그 한글을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역시 이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서영석 씨가 얘기했듯이 이옥순 할머니 그 시 보니까 정말 그 우리가 몰랐던 문자 메시지의 어떤 어려움, 사실 그런 것들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이제 또 열심히 또 해서 또 시인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또 경주 행복학교에서 또 시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자, 화면을 보시면서 나도 한글을 좀 배우고 싶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문자 한번, 편지 한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경주 행복학교에 문을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학창시절 같은 추억도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행복학교에서 더 많은 행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제 전해드릴 텐데 여름철 별미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 음식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영석 씨가 다녀왔죠?
근데 그동안 많이 네. 바쁘신 것 같았는데 또 언제 또 울릉도까지 다녀오셨어요, 영석 씨는? 제가 뭐 촬영하랴 방송하랴 굉장히 바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릉도를 가보고 싶었지만 사실 울릉도를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울릉도 본연의 맛들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옆집에서 옆 동네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제가 제대로 찾아왔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그 속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들. 여름이 되면 가고 싶은 그 섬 울릉도. 하지만 바쁜 일상 속 뱃길은 멀기만 한데요.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기력도 떨어지고요, 입맛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울릉도 밥상 하나면은 번쩍하고 힘이 날 것도 같은데요. 멀리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휴가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제대로 된 울릉도 본연의 맛을 육지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울릉도에 가지 않고 즐기는 싱싱한 울릉도 밥상이 여기 있어. 울릉도 현지 사장님들이 울릉도의 맛을 전하기 위해 육지로 직접 찾아왔다. 싱싱함이 가득, 건강함이 가득. 울릉도 밥상 지금 맛보러 갑니다. 울릉도의 맛을 찾아 영석 씨가 도착한 곳은 봉황대? 아니 그렇다면 경주 시내에 울릉도 맛집이 있다는 말씀? 울릉도 특산물로 울릉도 출신 사장님이 만들어내는 울릉도 밥상. 웃음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게 뭐 안에서부터 벌써 울릉합니다. 울릉도 출신 사장님.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제가 울릉도 음식을 좀 맛보려고 하는데 예. 바로 주문하면 울릉도가 제 눈앞에 딱 하니 바로 펼쳐집니까?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 제대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법. 이 집의 메인 요리인 모듬 해물밥을 먹기 위해선 최소 30분 전 예약은 필수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요리이길래? 여기는 울릉도 자연산 해물, 홍합, 뿔소라, 따개비, 보디, 문어 총 5가지 자연산 해물이 들어갑니다. 울릉도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밥을 짓는다 이 말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바로 못 먹고 보니까 뭐 예약을 한다 앞에 보니까 크게 예약해야 됩니다 써 있던데 이유가 있어요? 이 해물밥은 해물 특성상 미리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는 대로 제가 밥을 바로바로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공수한 싱싱한 자연산 해물들을 흰쌀 위에 듬뿍 올리고 정성스레 밥을 짓습니다. 그 사이 울릉도 산나물을 이용한 산채 비빔밥까지 준비 완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사실 가까운 거리만은 아닌데 공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쉬는 날 갈 수 있으면 가서 제가 공수해 오고, 아니면 가족들이 아직 울릉도에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쉬는 날은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뭐 문어도 그렇고 뭐 이런 따개비 같은 거 직접 잡아요? 예, 잡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재료비를 최대한 이제 손님들한테 저렴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울릉도산 모듬 해물밥이 완성! 지금 이 순간 울릉도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자연산 해산물로 갓 지은 밥과 산채 비빔밥, 푸짐한 밑반찬까지. 여기가 울릉도로구나. 고소하면서 신선한 해물 향들이 지금 살살 나고 있거든요. 사장님, 울릉도 출신이잖아요. 예. 아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울릉도 음식들은 어떤 특징이 다르고 특산물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맛이 더 좋아요? 예, 울릉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청정 지역이고 다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물들이 부드럽고 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해산물들은 그 울릉도 깊고 푸른 바다 청정 지역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해산물들이 싱싱하고 아주 깊은 해산물 맛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예. 울릉도 특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릉도 자연산이라는 거, 예. 잡으신 거라는 거, 예. 캐온 거라는 거, 예. 먹어보면 된다는 거. 기대하고 기대했던 모듬 해물밥부터 맛볼까요?
갖가지 해물 듬뿍 올려 한 입.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에 한 번 반하고 쫄깃한 식감에 두 번 반하는 해물밥.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영석 씨, 진실의 입꼬리가 증명하는 만족스러움. 그래서 그 맛은 어떤가요? 쫄깃쫄깃 씹히는 뭐 보말에 문어에 홍합이 쫀득쫀득 씹히면서 거기서 감칠맛이 막 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울릉도네. 울릉도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뉴 산채 비빔밥. 울릉도에서 직접 채취해 말리고 볶아내는 산나물들. 그 맛 또한 예술입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덕분일까요? 경주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 찾아온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이 집 음식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신 거겠죠? 정말 나물 자체가 너무 맛있고요. 저도 울릉도에서 이렇게 해산물이나 나물을 먹어봤는데 여기 나물이 정말 울릉도에 온 느낌처럼 정말 신선한 것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저절로 손이 막 가더라고. 저도 모르게요. 애들 데리고 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외식 하면은 항상 뭐 고기나 뭐 문어랑 이런 걸 많이 가는데 여기는 독특한 나물과 애들이 접하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애들한테 되게 좋고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지 않고 즐기는 울릉도 음식.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울릉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그런데요, 이곳 포항에서 울릉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맛은 어떤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울릉도 따개비라 불리는 배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 식재료인데요. 이 울릉도 따개비가 듬뿍 들어간 칼국수와 구수한 따개비 내장죽은 울릉도에서도 인기 메뉴. 울릉도의 이름난 그 식당 맛 그대로 포항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게 따개비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울릉도산. 네, 울릉도산. 언제 들어왔어요? 어제 배 타고 갓 들어온 신선한 따개비죠. 야,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말이죠, 탱글탱글하고 그냥 저 신선해요라고 딱 보이네요. 네. 제가 이 집을 들어오면서 울릉도 본연의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이 따개비 칼국수 본점은요, 그 울릉도 남양에서 있고 울릉도에 있고 여기 있고 우리 가족끼리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릉도 본점의 재료부터 비법까지 그대로 포항에 가져왔다는 말씀. 그러니 울릉도 대표 음식을 포항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따개비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 나온 물로 가지고 이제 내장된 내장물에 든 육수로 물하고 배합해서 만들어가 육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럼 이 육수 가지고 이제 면을 뽑아가지고 칼국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따개비 내장으로 우려낸 육수가 키포인트. 거기에 단맛 더해줄 호박도 넣어주시고요. 깊은 바다향을 살려줄 미역도 넣어주세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즉석에서 뽑은 칼국수 면을 넣어줍니다. 이제 감칠맛 더해줄 감자까지 넣고 마지막으로 따개비살을 얹어주면 완성. 여기에 국수 대신 찹쌀을 넣고 푹 끓이면 영양 듬뿍 따개비 내장죽이 되는 거죠. 따개비가 맛도 특별하지만 몸에도 특별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소위 이게 이제 아기 전복이라 해서 우리 그 청정 해안 지역 그 바위, 갯바위에서부터가 서식하는 이런 조개류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고 자연산만 서식이 되기 때문에 양식 전복보다도 오히려 더 보양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 죽 한 그릇 그리고 칼국수 한 그릇 딱 갖다 놓을 뿐인데도 이 해산물 조개에 향하고 구수한 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미치겠네 정말 이게. 와, 이렇게 향이 진하네요. 예. 야, 왜 이렇게 진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육수 쪽에 그 내장에서 나오는 육수에서 나오는 맛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우리 바다 향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육수로 뽑기 때문에 빛깔이 다른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울릉도 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따개비, 내장을 듬뿍 넣어 고소함과 진한 향이 일품인 육수와 쫄깃한 칼국수의 만남. 별미도 이런 별미가 없겠죠? 사골
오랫동안 굽고 우리면은 뭔가 진득한 그 특유의 고소함이 나오잖아요. 그런 질감하고 비슷해요. 이게 진득하게 오래 고왔구나. 오, 진하네요. 울릉도 대표 음식 따개비 칼국수. 울릉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로 기력 보충 여름 보양식으로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 포항에서 즐기는 울릉도 음식 어떤가요? 울릉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따개비 칼국수가 정말 유명하다는데 거기서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일품이네요. 땀이 쫙 나는 게 사이든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서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다의 진한 향도 나면서 비린내도 안 나고 특유한 그 따개비의 식재료의 식감과 이 보약 한 그릇 먹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 출신 사장님들이 만드는 울릉도 밥상. 싱싱한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오니 맛과 영양은 기본. 울릉도로 여행을 떠난 기분은 덤. 이제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울릉도의 맛을 즐겨보세요. 네, 경주와 포항에서 이 울릉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소식들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가까운 데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아요. 네, 예. 오늘 메뉴는 저녁 메뉴는 벌써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지금 예약을 하면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전화 좀 할까요? 아마 지금쯤 전화기를 드시고요. 예약을 딱 거시고 경주로 넘어가시면은 맛있는 모든 해물밥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채 비빔밥하고 따개비 칼국수는 예약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울릉도의 맛 그대로의 맛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먹고 싶어지네요. 예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울릉도에서 먹어봤는 그런 음식하고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비교해보니까. 사실 울릉도는 자연경관이 멋있어서 많이 찾기도 하지만은 네. 미식의 천국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드시러 특별한 음식 찾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본연의 맛 똑같습니다. 울릉도의 맛이 그립거나 궁금하거나 특별한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곳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가세요. 네, 꼼꼼한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첫 소식으로 이제 경주의 그 행복학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포항에 있는 또 다른 좋은 그 우리가 참 알아볼 만한 특별한 학교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준비가 돼 있죠. 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네. 특히나 이 학교는요, 미술 교육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 지역의 유일한 미술 중점 학교인 포항 항도중학교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그리는 학교의 특별한 수업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미술의 재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경북 유일의 미술 중점 학교가 포항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피카소가 되고 싶어요.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무대를 디자인하는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예술 교육을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는데요. 꿈을 그리는 학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토요 예술 프로그램,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예술의 혼이 아닌 홍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홍선미 리포터. 돌잡이 때부터 마이크냐 붓이냐 늘 그것이 고민이던 그녀. 결국엔 마이크를 잡아 리포터가 되었으나 아직 미술에 대한 미련이 남았으니 내가 35년간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죠. 이 그림 실력이 도통 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어떻게 35년 동안 그린 이 그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디 잘 가르쳐주고 좋은 방법 없을까? 그 방법이라면 아마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은 특별한 학교, 건물 내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별관 건물 전체가 오직 미술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생을 그림을 그렸는데 도통 늘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포항에 미술 중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일반 학교와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미술에 관심 있거나 혹은 미술로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서를 직접 내서 찾아오는 학교입니다. 재학생 중에 절반은 일반반 학생들보다 미술을 조금 더 심화되게 또 다양한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네. 미술 중점 학교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국영수 같은 건 조금 거리가 멀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일반반 학생들과 기본 교육과정은 똑같이 배웁니다. 거기에 미술 수업을 좀 더 많이 배우고요. 특히 방과 후에는 개인 수준별 맞춤형 방과 후 수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냥 미래의 나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찬찬히 밟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진짜 잘 왔네요. 왜냐 저 이제 그림 좀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근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게 제가 그럼 중학생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림 네. 그린 걸 좀 봤는데 초등학교 수준부터 밟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초등학생이요? 네. 제 지금 중학교 왔는데 미술 중점학교는 전국에서도 4곳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 항도중학교가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정한 미술 중점학교로서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워주고 있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미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포항 항도중학교. 요즘 이 학교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과 연계한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 내 교육시설을 활용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반에서 쉽게 찾기 힘든 남자분이세요. 네.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희 집 애가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케어를 하러 왔는데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여기 생활도자기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문을 두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침에 일단 애를 데려다 주니까 애는 좋아하고요.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취미 활동보다 또 제가 또 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민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생활 도자기 수업.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며 체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쏘이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켜만 보고 있자니 손이 근질근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홍선미 리포터. 도자기는 일도 모르지만 수업에 참여해봤는데요. 어때요? 할만해요? 이렇게 또 제가 완성을 해보네요. 아니 이 도자기 만들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또 학교에서 무료로 또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하루하루 실력이 쑥쑥 늘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벌써부터 학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포항 항도중학교 토요 예술 프로그램. 다음으로 찾은 수업은요.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술창작 기초교실입니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이 따로 미술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에 와서 미술을 배워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배우던 미술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뭔가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뭔가 기법 같은 것도 다양하게 배우고 뭐 다른 물감 같은 거 쓰는 법도 알려주고 이거 붓 잡는 법도 알려줘요. 다양한 거 알려주십니다. 와 진짜 완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의 꿈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일러스트 되고 싶어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러기 위해선 진짜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날 수업은 민화를 활용해서 부채를 만들어 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실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보면 볼수록 다니고 싶은 학교거든요. 초등학생도 받고 성인반도 받고. 근데 중학생이 안 보인다고요? 제가 홍선미잖아요. 정보를 마구마구 입수를 했는데 이곳의 중학생들이 아주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끌시끌한 게 요즘인 것 같거든요. 저긴데. 안녕하세요. 와,
이게 다 뭐래요? 교실 한 공간을 몽땅 차지한 가로 12m, 세로 6m의 초대형 그림인데요. 딱 봐도 작업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큰 그림을 학생들이 그리게 된 걸까요? 밖에서 보면은 미술중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그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걸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이때 학생과 그다음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그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그림 그리기 프로젝트의 주제는 미술로 행복한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곳곳에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상징물들을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포항에서 자랐으니까 포항에 관련되어 있는 랜드마크들, 상징하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일단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손, 그리고 구룡포에 있는 대게, 네. 그리고 내연산에 있는 상생폭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지금 그려넣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걸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하면 이 상생의 손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야 저렇게 새까지 앉아있는 모습 아주 섬세합니다. 이번 작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스케치부터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건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작품.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그린 작품이라 더욱 의미가 깊겠죠? 오랜 기간 동안 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래 걸린 프로젝트여서 더욱더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벽에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벽에 걸리면은 다들 제 그림을 보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화가가 된 것 같고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이곳을 지나가면요. 와, 우리 학생들이 그린 작품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학교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을 찾아주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멋진 그림을 길 한복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작품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저희 작품 많이 감상해주세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부터 학부모까지 미술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즐거운 토요 예술 프로그램. 미술중점학교 포항 항도중학교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전국에서 4곳밖에 없다는 미술중점학교인데요. 포항 항도중학교의 특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나보고 오셨는데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관람을 하고 또 배우게 되는데 무료로 미술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저는 일단 이 미술중점학교답게 네. 별관 건물 전체가 미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그린 그 포항의 랜드마크 그 작품으로 이 건물 한쪽 벽면을 모두 채웠다는 점에서 좀 정말 멋있다. 그리고 역시 포항 중점 미술 중점 학교다운 이 멋진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올해 3월부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5개월 남짓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이제 누가 봐도 저기는 미술학교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화면에서 이제 잠깐 이제 봤습니다만은 학교가 이제 원서를 써서 이제 학생들을 또 받고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술에 있는 관심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요. 초등학생들도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토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도자기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배우신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에 포항시내 미술전시관에서 전시회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 중점 학교인데 아쉽게도 매주 이제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 교육 수업이 인원이 다 이제 마감이 돼서 올해는 이제 힘들 것 같고 매년 3월에 항도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안내하고 이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 참여 방법도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소개했으면 하는 우리 동네 자랑거리, 이색 맛집 또는 여행 코스 등 뭐든지 좋으니까요. 네. 저희 동네 발견으로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보면은요, 멋진 영상이나 멋진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저희에게 2장 혹은 3장 영상도 좋아요. 사연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깨톡창입니다. 예, 동네 발견을 친구 추가하시면은요, 다양한 저희 지역의 이야기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꼼꼼한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